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전문성 강화로 안정적인 국민연금 수익률을 유지하고 또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만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국민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권 운영위원장,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이 개편 자체는 계속해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이 두 분도 필요성 자체에 공감을 하시는지 또 뭐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그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상당히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아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거 우리 국민의 노후가 불안한 거 아니냐, 국민연금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기금 운영이 안정적으로 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공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편에 대해서? 이제 88년에 도입해서 이제 31년 차이라는 우리 국민연금이 네, 거의 우리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 그렇죠. 예, 노후 보장 수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 국민연금의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88년부터 쭉 이어진 체제 속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네. 상근위원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 체제로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국회가 좀 공전되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만 없기 때문에 이제 상근 전문위원 방식으로 좀 더 전문화를 갖다 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표성의 체제 속에서 전문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구조로 복지부가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기금 운용위 구성과 또 바뀌는 구성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좀 화면에 그 그래픽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변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나오고 보시나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일명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이제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예. 현재 그리고 당연직 위원 5명, 정부 차관급들이 있네요. 차관급들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 위원을 포함하는 위촉 위원 14명이 비상근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용자 대표 3명,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 3인, 그리고 지역 가입자 대표 6인, 이렇게 관계 전문가 2인 이렇게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지금 있습니다. 현재 체제인 이런 거죠, 것이죠. 이게? 예. 근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러면은 바꾸겠다고 내놓은 네네. 안은 이 20명보다 네. 3명이 감소한 바뀌는 걸좀 17명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구성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라는 게 이번 구성안의 내용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장을 꼭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위촉위원 부분에 있어서 그럼 금융 분야와 경제 자산 운영 법률 등의 그 전문 경력이 있는 5년 이상 경력자를 위원으로 추가로 한 명씩 뽑는 그래서 3명을 보완하는데 이 3사람의 전문위원을 상근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이긴 하지만 상근이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그 보건복지부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위원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비상근으로 운영되던 부분이 상근으로 운영된다라는 차이가 분명히 이 3인의 보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신 걸 보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상근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개선의 핵심일 것 같은데
이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네. 개선이라고 하면 더 전문성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전문성을 준다는 얘기인지 예. 궁금하거든요. 먼저 확인할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기금운용위원이 20인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자료에 17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그것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20인은 현행대로 그대로 갑니다. 아 그대로 네. 유지가 되나요? 그래서 정부 부처 차관급들이 사실은 숫자다 많고 회의도 잘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금운용위원은 20인으로 그대로 가고요. 가고. 예, 그 대신에 이제 상근 전문위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 추가로. 그래서 기금운용위원 20인들이 근로자나 사용자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네. 예, 이런 지적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분의 상근 전문위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를 나눠서 투자정책 전문위원,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 보상 전문위원, 그리고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 우리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 기억나는 게 이제 대한항공 그 의결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 논쟁이 됐던 그 세 가지 분야의 상근 전문위원을 세 분을 두고 그 밑에 그 인력들을 보좌하는 인력으로 지원 인력으로 해가지고 부문별로 5인씩 정도 해서 한 15인 정도의 지원 인력들이 확충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투자 정책, 성과 평가, 또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그 일종의 지금 업계에 계신 뭐 전문가들, 뭐 교수든지 변호사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오시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건은 이제 그 분야에서 금융이나 경제나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이제 전문성 보완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방 네. 전문성이 뭐 이렇게 확 좋아지가지고 기금 수익률이 나아지고 이러지는 그럼 참 않겠지만 좋겠지만 그렇진 예, 않겠죠. 그렇지는 사실. 못하지만 나름대로 대표성 분야의 부족성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은 일단 있다고. 그래서 복지부 장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기금 운용 전문성과 관련된 첫걸음을 뗐다고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성이 그러면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근 전문위원을 추가로 뽑게 되면은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문성? 저는 사실 전문성 강화와는 다르게 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전문위원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구조가 전문성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설 기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금위원회라는 그 비상근 조직 내에다가 상설 조직화해서 정부의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물론 민간 전문가 3인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 전문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정부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상설 기구입니다. 물론 이제 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공기업이라든가 네. 전문 공단처럼 이렇게 그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거와 다르게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을 포함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과연 전문위원이 이러한 그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여주거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냐? 사실은 이 전문위원은 입법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기금 운용에 논의하는 과정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 자체는 대부분 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지휘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정치권 또는 정부의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렇다면은 민간 전문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세병의 상근위원을 의견하는 거는, 네. 임명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정부 공무원처럼 행동하게 돼 있고 그러다 일종의 보면 거수기처럼 그렇죠. 되는 아니 거수기 기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과정에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그 안에 반영하는 그러한 루트, 그러한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전문화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오히려 기금위원회에 반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은 이런 독립성, 기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되지만 독립성과 관련된 정부의 입김이 더 강화되는 것 같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과 관련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단은 그 상근 전문위원을 어떻게
추천을 받냐 하면은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그리고 지역 대표자 단체 이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권을 완전히 뭐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고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고민의 지행은 이제 사무국을 두지 않고 지원 인력을 두기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복지부 관할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원 인력들의 복지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안건을 만들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입김과 관련된 그것을 배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좀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근로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지역가입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든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기금운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은 보완은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전문성을 높이고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들의 노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상근 전문위원 확충 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수익률을 좀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위원 세 사람이 이제 가입자라든가 노동계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네.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수익률을 높인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 이 투자 관련된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네, 그런 전문가들이 것들을 있어야겠죠. 민간에 있어서 충분한 그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러한 그 금융 전문가를 보완하고 그 충분한 지식이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더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력이 또 활발하게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금융 전문가가 마음껏 수익률을 높이는 수 있는 그러한 독립성 강화 이 부분이 사실은 보다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국민연금이라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첫 번째의 국민 노후 보장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예, 두 번째가 이제 수익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뭐 메이저 연기금들이 대비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이제 작년에도 우리 표에 잠깐 나왔지만은 마이너스 0.92% 네. 해가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사실은 뭐 주요한 연기금들도 마이너스가 더 난 상태이고요. 올 상반기 7월까지는 8.08%예요. 올 상반기는 상당히 또 높은 수익률을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기준으로 하면 5.52%의 아주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을 너무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정도로 국민연금이 사실은 민간 시장에 있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요즘 퇴직연금이 말이 많죠, 예, 사실. 국민연금이 예. 사실은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민간 전문가가 해서 수익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수익률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채권으로 하느냐 주식으로 하느냐 대체출을 하느냐 이 비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내에 얼마 하냐 해외에 얼마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중기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 전문가가 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올 필요는 없고 상관자로 다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부분들은 기금운용본부에 또 그분들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갖다가 훨씬 더 주모될 일이지 기금운용위원회 전체까지 굳이 많은 전문가들을 둘 필요는 없다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니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974님이 상근의원 둔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또 자기 사람 안 치면 자리만 더 만들어서 세금만 더 듭니다. 네, 5658님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완전 독립기구가 아니라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면 하나만 하겠죠?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4586님이 정부가 국민연금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주식 투자 뭘 압니까? 애초에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을 주셨네요. 네, 2402님 투명성 강화는 왜 빠졌는지요? 사람 몇 명도 안 친다고 강화될 전문성이면 그동안 왜 못했는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계속 문자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토론회도 반영하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가분들께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뭐 독립성 강화, 투명성 얘기 나오니까 좀 네. 여쭤볼게요. 뭐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위가 정부 부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독립성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원장 예. 말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청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부의 압력이라든가 정치권의 요구를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은 민간의 전문가라든가 금융 분야에 충분한 학식이라든가 전문가로서의 그런 CEO 역할을 해온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수행을 해야지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요구를 전달받을 수 있는 장관이 위원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구조적으로 독립성에 큰 위해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사실은 좀 전향적으로 개편안에 포함될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이 대부분의 CEO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공기업이라든가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CEO들이 사실은 정치권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나 국민을 위해 바라보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네. 아무래도 좋은 경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금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사실 이번 개편안에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아쉬움입니다. 네.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복지부 장관이 이제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게 사실은 국민연금법에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지금까지 돼 있군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논의가 좀 불발했는데 그럼 과연 누구를 갖다 기금운용위원장으로 시킬 것인지 그러게요.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민간 전문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선임권은 아마 뭐 장관이나 또는 뭐 대통령에서 가지겠죠. 왜냐하면은 뭐 투표해서 뽑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 예. 해외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이제 그 관련 부처 장관이 갖고 있고 다른 곳은 뭐 교수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아마 메트라이프니까 이제 투자 예.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부회장이 있고 뭐 총장, 대학교 총장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런 예. 건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세계 사례 보면은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공무원들 연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교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뭐 캘리포니아 한 주의 공무원들의 연금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는 아니고요. 예, 네.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의 GPIF인데 GPIF의 전략 목표는 사실은 후생 노동성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금운용본부 있듯이 예. 그것은 이제 경영위원회에서 이제 경영위원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서 CPPIB라고 해서 캐나다 연금을 이렇게 하는데 또 기금의 구조가 조금 다른 것이요. 네.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짜져 있지만 캐나다는 OAS라고 해가지고 네. 기초연금이 상당 부분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합니다. 아.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캐나다 CPPIB는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군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네덜란드의 ABP 같은 경우에도 수탁자위원회 12인의 수탁자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중에 7명은 근로자 대표, 5명은 사용자 대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표가 누구 되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나름대로의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시점 제가 봐서는 시장이 뭐 금융시장이 훨씬 더 월가처럼 커지고 이런 좀 구조가 되면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라고 시킨다 해서 정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 또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 대표가 대표하면은 사용자 대표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거꾸로 사용자 대표가 저걸 맡으면 노동자 대표가 동의하기 힘든 이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데 논의는 이제 훨씬 더 좀 더 해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국민연금이라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지금 수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전문성, 독립성, 또 수익성, 안정성 모두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과연 이런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뭐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700조 원의 그러한 그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급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해외의 그런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운영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끌려다니고 또는 정책의 수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상당히 크게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위원회가 좀 더 독립성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고 또 국내 주식에 의존하는 그러한 행태보다는 세계적인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고급 수준의 그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으로 조금 운영이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울러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한항공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하게 기업을 흔드는 그러한 정책 수단화되는 폐해까지도 발생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도 사실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토탈 조성된 기금이 902조입니다. 88년도. 그 중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해서 난 수익이 354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 수익을 통해서 사실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갈 논쟁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 누적 수익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해를 좀 푸시고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변화를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십 코드도 도입됐고 또 상근 전임위원도 이번에 구성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 비중도 좀 확대하고 또 마찬가지로 좀 더 전략 자산도 중립적으로 안전자산과 이재물 자산을 중립적으로 하고 또 사회적 책임 투자도 강화하고 이러면서 저는 뭐 비교적 어느 연금보다도 경쟁력 있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고 또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승로 원장, 정용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